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화공기사, 그 다음에 군무원 탄약직에 빈출로 나오고 있죠. 특히 군무원 탄약직. 그래서 연력학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 풀어보겠는데, 2023년 화공직 7급 서울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있듯이 www.passback.co.kr. 그래서 화공기사부터 5급까지, 그 다음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 베스트셀링 중이죠. 그래서 학원은 노량진역에 있죠. 한국기술고시학원. 그래서 실강이나 인강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일타하고 좀 더 상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밴드 일타공에서 밴드톡 주시면 됩니다. 공식 대화 채널이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1번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줄여서 쓸게요.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다 아시니까 2법칙. 델타 S는 이퀄 넣어도 되는데 0 이렇게 해서 엔트로피 증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실제 면접에서도 엔트로피 증가, 그 다음에 뭐예요? 방향성, 즉 비가역이라는 거죠. 방향성 비가역,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엔트로피 증가, 방향성, 즉 가역이 아니고 비가역. 요게 히든 카드예요. 그래서 이퀄 넣어도 되지만 넣지 말고, 그래서 1대 델타에서는 개와 주위를 합친 토탈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을 물어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법칙입니다. 전체 우주 또는 유니버설, 그 다음에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가역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물었어요. 그래서 1번 제1종 연구기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칙이다. 아니죠. 제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를 하고요. 제2종 연구기관이면 연력학 제2법칙에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닫힌 개는 델타 U 플러스 Q 플러스 W 또는 W 이렇게 나타내고, 보통 델타 H 플러스 델타 EK 델타 EP는 뭐예요? Q 플러스 WS shaft work.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축적량이 없는 상태, 즉 정상 상태를 가정한 대표적인 식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닫힌 개일 때는 델타 U는 Q 플러스 W, 그 다음에 열린 개에서는 델타 H 플러스 델타 EK 플러스 델타 EP는 Q 플러스 W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축적량이 없을 때, 즉 정상 상태일 때를 보통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력학 제1법칙으로 이해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제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하죠. 그래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칙이다 해서 틀렸는데, 제1종 연구기관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에너지의 공급 없이 외부에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장 쉬운 게 우리 옛날에 증기기관 생각하면 이제 열을 때우잖아요. 열을 때워서 그 석탄 같은 거 떼어서 물을 스팀으로 바꿔서 이제 스팀이 기계 장치를 작동하는 건데, Q가 W가 Q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뭐예요?
이 Q를 아무것도 안 줬는데 일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1종 연구기관을 굳이 말로 하자면 뭐예요? 제1법칙에 위배되고 에너지의 공급 없이 외부에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그게 제1종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 위배. 제2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2법칙의 위배.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이상기체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법칙. 뭐 아니죠. 다 적용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하나의 평형의 에너지가 사라지면 그만큼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생성되어 에너지 총량의 법칙. 즉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그죠? 이게 쉽게 고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옳은 것 고르는 거니까 쉬운데 만약에 틀린 거 고른다 그러면 어렵죠. 그 다음에 1과 열은 상호 변환 불가능하며 상호 변환이 가능하죠. 이 불자가 빠져야 되죠. 에너지는 열, 열은 에너지.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시험에 군무원에서도 나왔는데 줄의 실험은 얘는 뭐예요? 그 반응기 탱크에 교반기를 돌려서 이렇게 있으면 교반기를 돌려서 즉 일을 시켜서 뱅글뱅글 돌려서 물을 뜨겁게 하는 거, 즉 열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W를 Q로 바꾸는 거고 우리가 산업혁명 때고 그 시절에 뭐예요? 뭐 솥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증기기관에서 석탄 떼워가지고 이 Q를 가지고 이제 W를 만드는 거. 그래서 Q가 W로 갈 수 있고 W도 Q로 갈 수 있어요. 다 해당돼요. 그리고 상호 변환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시험에 낼 수 있는 거 일단 여기서는 1법칙을 물었는데 제2법칙 제2법칙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트로피가 이거 토탈이에요. 우주. 그래서 0보다 큰 거를 제2법칙이라고 하고 제2법칙은 뭐예요? 제2법칙에서 제2종 연구기관은 뭐예요? 제2법칙에 위배되는 기관인 거죠. 즉 기관, 엔진. 그죠? 그래서 말로 풀었으면 여기까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씁니다. 제2종 연구기관은 제2법칙에 위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단 하나의 여론으로부터 열량을 흡수하여 이것을 토대로 외부에 대한 일을 계속 바꾸는 기관.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여기는 Q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W. 아까는 Q나 W 없이 뭔가를 그대로 생산한다면 제2종 연구기관에서는 Q를 주기는 준대요. 응? 주기는 주는데 100% W로 바꾼대요. 요 차이에요. 제1종 연구기관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일을 생산하는 게 제1종 연구기관이라면 제2종 연구기관은 뭐예요? Q에서 W, 뭐 W에서 Q로 갈 수도 있지만 쉽게 Q에서 W 할 때 100%. 근데 우리가 손실이 있죠. 석탄을 뭐 떼워서 물을 수증기로 바꿔서 뭐 임펠러나 뭐 여러 가지 피스톤 실린더를 돌린다고 했을 때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을 구할 때 Q분의 H라고 생각한다면은 Q분의 W라고 생각하면 100%다 가는 거니까 1이죠. 이 말인 즉슨 1이다라는 거는 Q가 W로 100% 간다는 소리인데 효율이 1이다? 이거는 뭐예요? 가역적인 경우가 아니면 힘들죠. 그죠? 우리는 다 비가역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2법칙. 이 우주는. 그렇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효율 1이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100%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점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정답 3번 에너지 총량 법칙이고 제1종 연구기관 위배 그 다음에 이상기체뿐만 아니라 다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열과 일과 열은 서로 커넥션이 있다.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 3번 너무 쉬웠습니다.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거였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연력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냈는데 연력학에 대하여 아주 거창하게 물어봤죠. 요거는 스미스 책 맨 앞에 서론 파트에 그대로 이 문구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공기사생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비전공자들 분들 그런데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준비하는 9, 7급생은 또는 5급생들은 뭐 대학 기본 선생님이 필수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대학 기본서, 즉 물 건너온 원서에 뭐 번역서든 원서든 기본서 없이 공무원 준비한다.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합격한다면 그거는 진짜 하늘이 도운 거예요.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서론 부분에 그대로 출제위원이 뺏겨서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을 그냥 통상적으로 쌤이 설명해 보면 물질의 상태, 즉 스테이트라 그러죠. 상태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열과 일의 양을 제일 중요한 거는 히트와 워크예요. 즉 열과 일의 양을 연력학 법칙으로 정의되는 에너지와 엔트로피 등의 연력학적 변수들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학문. 무지 길죠.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우주를 연력학적 분석의 대상인 개와 즉 시스템과 서라운딩스 주위로 나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뭐예요?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열과 일.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히트, 열하고 일이에요. 워크. 그래서 이거의 양을 연력학적 법칙으로 정의되는 뭐 에너지라 하면 뭐 많죠. 내부 에너지, 엔탈피, 헬로몰츠 에너지, 깁스 에너지 이런 것들과 엔트로피 등의 연력학적 변수들을 이용하여 이제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저리 다 떠들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출제위원이 뭐 본문에서 그냥 뺏겨냈어요. 여기서 틀린 거 찾으면 됩니다. 연력학에서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공정의 속도가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음. 속도는 고려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면 답이 뭐냐?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공정에 필요한 열과 일의 계산, 열과 일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과 일의 계산이나 그다음에 화학 반응 또는 상들 사이의 화학 성분 전달에 대한 평형 조건을 결정하는 일 등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연력학의 범위는. 그래서 이 속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책에 다 있어요.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공정에 필요한 열과 일의 계산. 이게 연력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공정에 필요한 열과 일의 계산. 요게 연력학인 거고 더 느려뜨려서 말하면 또 추가해서 말하면 화학 반응 또는 상들 사이의 화학 성분 전달에 필요한 이제 평형 조건을 결정하는 일 등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조건에 관한 일들 이런 것들이 연력학 학문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퍼스트로는 열과 일의 계산. 그래서 속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2번 연력학의 적용을 위해 고려 대상이 되는 특정한 범위를 개, 그쵸? 개와 그의 옆에 있는 주위, surroundings죠. 그래서 영어로는 surrounding 복수 S 붙여야 되죠. 요거를 다 합쳐서 두 개 합쳐서 total 또는 universal이라고 하죠. 그 다음 3번 연력학을 실제로 응용할 때 필요한 물성치는 일반화된 상관관계식들을 사용하여 그 추정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연력학을 실제로 응용할 때 물성치들은 필수적인 자료죠.
그죠? 그래서 화학공학자는 수많은 화학물질과 그들의 혼합물을 다루어야 하는데 실험 자료가 없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제한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일반화된 상관관계식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뭐예요? 뭐 내삽, 외삽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 추정치를 대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못 구할 때 일반적인 어떤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그 추정치를 얻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식들이 탄생하고 그를 개발한 분들이 노벨상을 타는 거죠. 그쵸? 그다음 4번 열역학은 열에서 발생한 동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열에서 W 또는 W에서 열로 가는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해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1번이고요. 2번 고려 대상이 되는 특정한 범위 개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된 상관관계식들을 사용해서 이제 추정치를 얻는 거예요. 테이블표에 나타나지 않은 값들은 우리가 스팀 테이블 책 뒤쪽 부록을 이용하듯이 추정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출제위원이 스미스 책의 맨 앞부분 서론 연력학의 범위에서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력학에 대한 원론적인 거고, 그죠? 2번. 그 다음 1번. 뭐, 쌤, 인강 들으시면, 또는 실강 들으시면, 뭐, 이런 거 너무 쉽죠, 1, 2번.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가장 옳은 거. 그래서 에너지 총량 법칙이다. 3번. 그죠? 그래서 시험에 야식구리하게 잘 내는 게 제1종 연구기간, 제2종 연구기간,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생각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엔트로피 증가. 다른 말로, 그렇죠. 이게 자발적인 거니까 방향성. 그리고 뭐예요? 엔트로피 증가 의미하는 것의 속뜻은 비가역.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방향성, 비가역. 요거를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의 뭐예요?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서울시 화공직 7급 화공연력학 1, 2번 문제 풀어봤고요. 뭐 군무원, 그다음에 화공기사에서는 100% 나오죠. 그리고 빈출이고, 그래서 7급에서는 한 문제만 내도 되는데 점수 주려고 두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연력학 법칙, 그 다음에 연력학의 레인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무원 수험생들 많이 합격했다고 연락 주시는데 밴드톡으로 또 착하시고 좀 마음이 여리시고 그 다음에 내성적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합격했다고 연락을 안 주시네요. 자, 어찌됐든 연력학 1번, 2번 풀어봤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